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제조업 호조세에 힘입어 10개월 연속 플러스 수출을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저출생, 의료 격차,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가재정의 역할도 지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뒷받침,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입니다. 첫째,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입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를 지난해 대비 141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 원으로 직전 5년간 연평균 인상액 47만 원의 3배 이상이 됩니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수혜 인원을 63만 3천 명에서 75만 6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장애인 지원 예산 총량을 전년 대비 6.6% 증액하고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확대했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과 교육, 주거사다리 구축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새롭게 지급하고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는 정부 지원금을 월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확대하여 3년간 최대 1,080만 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최대 240만 원의 주거 장학금을 신규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도 전년 대비 4만 7천 호 확대하여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천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꿈의 스튜디오도 10개소 신설하여 계층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활력 확산을 뒷받침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상당 기간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경영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와 한시적으로 배달, 택배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성장세에 있는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전용자금 4천억 원을 새롭게 지원하고 민간 플랫폼을 통해 유망 소상공인 3,000개사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신설 지원합니다. 폐업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채무조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폐업, 취업 준비, 구직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 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여 가입 품목을 쌀, 배추, 무 등으로 확대하고 농업 직불금도 3조 1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으로 강화합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전면적인 DNA 혁신 토대하에서 3대 게임 체인저, 12대 전략기술 등을 중심으로 총 예산 규모를 23년 29조 3천억 원보다 높여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규모의 증액이 아닌 저성과 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하여 선도형 R&D로 대전환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또한 청년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즉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도입해 석사 월 80만 원, 박사 1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반도체 저리 대출 4조 3천억 원 공급과 R&D, 인력 양성, 사업화 재정 지원을 통해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서는 컨설팅, 바우처, 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으로 2배 확대해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도 돕겠습니다.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에 과감히 투자합니다. 먼저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족 양림,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를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했습니다. 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비율도 5에서 10%포인트 상향하였으며 갑작스런 아이 질병 등에 대응하여 65개 직장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든든 전세 3만 호를 공급하여 출산이 혜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으로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필수 의료 과목에 종사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100만 원의 수당 지급 대상을 220명에서 4,600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지도 전문의, 교육비 등 수련 비용도 새롭게 3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 어린이병원을 45개소에서 93개소로 2배 확대했으며 국립 4대 사립의대의 교육환경 개선에 4천억 원, 17개 권역 책임 의료기관과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장비와 수술실 현대화에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1만 명 확대된 5만 8천 명에게 지원하고 취업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장려금, 기술 연수 등 빈 일자리 3종 패키지 지원도 신설했습니다. 청년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장학금도 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인원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했으며 청년에게 저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청년주택 드림대출을 신설해 내 집 마련을 돕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인재, 산업, 교통 3대 혁신에도 본격 투자하겠습니다. 지역 맞춤 인재를 육성하는 2조 원 규모의 라이즈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지역 산업 투자에 1조 원, 지역 광역 교통 혁신에 4조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해결을 뒷받침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방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 제어 충전기 지원을 2만 개에서 10만 개로 확대하고 극한호우에 대비한 풍수의 종합정비 사업도 18개소에서 35개소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병사들이 국방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국정과제에서 약속드린 대로 내년부터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한편 국익 증진을 위한 외교와 ODA에도 힘썼습니다. 내년에는 20년 만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APEC이 개최됩니다.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외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고 국내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과 연계한 전략적 공적 개발 원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당면한 민생과 경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여건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 건전성은 이제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간 쌓인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이 훌쩍 넘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을 효율적, 전략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전 부처가 합심하여 관행적, 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부처 간 벽을 허무는 다부처 협업 예산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였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25년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 수지 마이너스 2.9%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준칙 범위 내로 편성하였으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8.3%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정부는 근본에 편성한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도 국민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실히 준비함으로써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